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5월달 벌써 말이 다가왔습니다. 5월달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사실 투자로 하게 되면 수익 나는 것들이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긴 한데 최근에 시황이 많이 변화된 것도 느끼시고 계십니까?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달라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기대감이 상당히 높이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이게 달려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위로 다 올라가 버리면 분명히 또 조정이 올 것이고요. 또 못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안타까워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홀드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낮은 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수익을 좀 더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항상 하루 이틀 먼저 조정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시황은 변화가 됐고 턴어라운드 시그널은 명확하게 나왔다는 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6개월, 12개월 포워드를 보고 가는데 지금 사실은 근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조금씩 올라가는 것들은 이해가는데 급등해서 올라갔던 것들은 그닥 이해갈 만한 사항은 아니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장비나 소재 쪽이 들어가서 가동률을 올려가서 정상적으로 P3, P4가 돌아가야 되는 뭐 그런 거 생산량 증대라든지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은 하나 있긴 했어요. 지난달 대비해서 한 달 정도를 보니까 3월 달 대비해서는 반도체 판매량이 늘어났습니다. 또 가격도 상당히 앞으로 호전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요. 이건 당연히 재고량 감소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좀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을 두고 가면서 분명하게 반도체 분야는 성장할 것이면 의심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클이 호황이 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각 개인별로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가 정해져 있는 거라서 그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면서 중간중간 지금 한 6월 달까지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한테 악재로 작용하면서 눌림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매수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결국은 종결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이 그 기간 동안은 예를 들면 채권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황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니까 너무 예를 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반도체 하면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파악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죠. 처음으로 60일과 120일 이평 턴어라운드가 나왔습니다. 교차하는 것들이죠. 이 시그널들 같은 경우는 항상 역배열로 내려오던 과정에서 첫 번째 시그널 하나 이렇게 나타나거나 좀 더 높이 나타나거나 이 두 가지 시그널이 나타나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이 아주 익스펙테이션이 높지 않을 경우는 221 이동평균선을 위로 상회하지는 않습니다. 괜찮은 익스펙테이션이 나온 게 1월 달이었겠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겠니 뭐 금리 문제도 있었고요. 당시에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괜찮았던 부분까지 생각해 보면 수급이 좀 들어올 만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실적을 확인해 보니 최악이었습니다. 사실은 몇 년 거의 4, 5년 동안에 최악의 실적이 나왔던 그런 구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했던 건 뭐냐면 221 이동평균선으로 자리를 잡고 이 점이 상당히 맥점인데요. 웬만한 주가들은 이렇게 선행 시그널이 나오고 나면 여기가 맥점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이동평균선이 서로 모이는 그 구간, 교차하는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내용인가를 확인하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익스페이테이션이 좋든가 아니면 실제로 실적 예상치가 좋든가 아니면 실제로 실적이 잘 나왔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실적은 앞으로 개선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체크해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진도 상황을 보면 보통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6개월 포워드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통 3개월 포워드가 아니고요. 두 쿼터 정도를 내다보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만큼 예를 들면 패시브 펀드들이 수급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정배열은 들어섰고요. 그렇다고 이게 쭉 올라가냐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매수할 타임은 이제 정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 사이에서만 매수해주고 홀드해서 가는 전략 이거 하나만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삼성전자의 매력이기도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정도 하게 되면 제가 볼 땐 2년 이 정도는 충분히 이런 패턴으로 우리가 즐겨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기 높이 올라간 부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눌렸을 때 20일과 60일 이동평균선 중간값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못 잡는다 하더라도 20일 이평선보다 약 한 10% 60일 이동 평균선보다는 높은 그 중간값에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해주시면 수익성은 충분히 좀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정비열로 들어선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단에 있는 장비나 소재 쪽이 상당히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의미가 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배열이 처음 턴어라운드 나오는 과정이 1분기였어요. 그 다음에 별로 실적이 계속 안 좋아서 지지부진했죠. 지금도 별로 좋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계속 올라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올라가겠죠. 자, 모든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갈 겁니다. 2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나서 수렴하는 과정이 생길 텐데 그 점이 120일 이동평균선 수준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높이의 구간에서 정점은 이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한 9만 한 5천 원 언더베이스에서 여러분들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약 한 달 정도 시간은 그냥 놀고 지내도 된다. 급하게 하이닉스 막 쭉쭉 올라간다고 그냥 방송에서는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분명한 건 다시 수렴을 합니다. 그 점을 착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우상향으로 갈 때라든지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일봉은 여기를 선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시면 여기 면적이나 여기 면적이 비슷비슷하게 나타나는 것들 이해하십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앞의 모습과 뒤의 모습이 똑같이 나타나는 이 과정,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이고요. 이건 실측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익스펙테이션 때문에 앞에서 먼저 까먹었던 물 뒤에서 충족시켜줘서 완충을 해주고 지금 아마 2차전지 분야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실적이 실제로 좋고 전분기보다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는 과정에서는 추세가 좀 다르잖아요. 계속 20일, 60일 이 윗단에서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그걸 또 수평으로 놓고 보면 또 이런 과정들이 항상 존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시그널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바로 오르진 않습니다. 그 점 착안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급하게 덤빌 필요는 없다. 오히려 괜히 샀다가 다시 눌림 들어오면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급격히 피크를 찍으면 이 부분은 버림수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금 버림수가 나타날 과정이 여기 빈 공간이거든요. 여기를 갖다 굳이 예를 들면 땡겨 올라간다면 더더욱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수익성이 별로 높지 않거든요. 아니 그까짓 거 뭐 예를 들면 95,000원에서 105,000원 만원 뛰기 하려고 이거 들어갑니까? 그럴 이유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그래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나서 다음 달 정도쯤에 들어가는 것이 적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도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한 내가 볼 땐 6월 중순 이 정도 이후는 충분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종합 전기 전자 부품 회사 아니겠습니까? 특히 패키징 반도체가 앞으로 성장성을 이끌어 나갈 거라 이런 얘기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주가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기타 중소 전기 전자 부품 만드는 회사들도 상당히 좋겠죠. 연관성이 있는 거. 주로 하는 것들이 세라믹 콘덴서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연성 PCB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면 FC CSP하고 FC BGA 뭐 이런 부분만 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성장성을 이끌어 나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자, 삼성전기도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크게 올라왔잖아요. 한 번에 다 통과해 버렸답니다. 그러면서 배열은 다 뒤집어 놓은 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강력한 시그널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보다 좋은 시그널이 먼저 나와 있는 것들이죠. 자, 그리고 이동평균선 생각해 보면 220일 일단에서 이렇게 모이게 되면 14만 5천 원 이 구간에서 아마 대부분이 중점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나올 때 2분기 실적치가 그때쯤 나오겠죠.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주가가 업사이드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보면 지금 뭐 대덕전자나 이런 데 보면 FC, BGA 쪽이 패키징 반도체 부분이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장용에서요.
삼성전기는 플러스 원이 더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바로 핸드폰 관련된 매출이 더 추가로 있으니까 거기까지 고민해 보면 충분히 답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게 표본 샘플이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삼성전기가 업황이 좋고 시황이 좋다. 그럼 나머지 것들도 다 따라오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지금은 후행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얘네들이 선행 시그널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업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테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나머지 건도 따라서 쭉 매수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의 패턴이 다르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제외해 놓고 전장류에 관련돼서 여러분들 생산하고 있는 패키징 반도체 회사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키트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이 앞으로도 서버용도 마찬가지겠죠. LG노텍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제외해 놓고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표본을 놓고 업황이 개선되는 걸 두고 수익성이 더 높은 종목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잖아요. 개인적으로는 대덕전자 같은 경우 벌써 한 15% 수익이 나버렸어요. 어머. 그리고 나 다시 매도했죠. 분명히 또 눌릴 겁니다, 여러분. 전 그거를 계속해서 즐겨나가는 그런 패턴이죠. 삼성전기 보고 대덕전자 거래하는 그런 재미난 모습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 나가면서 우리가 거래를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결론을 좀 차트로 내보면 이런 것들이죠. 앞으로 전기전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성장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그널이 나왔다. 모든 분야에서 시그널이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차트가 이미 증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사실 차트라는 건 모든 내용들을 함의해 놓은 건데 그거를 분석하는 사람의 개념의 능력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포트나 여러 가지 겹쳐서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나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온 가격에만 매수하시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극적으로 좀 체크해 봐야 되는 건 수급이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넘어온 거죠. 2차 전지 같은 경우 최근에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그리고 조정을 받고 있고요. 저 가다가 다시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서 후발로 따라오는 게 뭐니까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갔다 눌리고 다시 올라오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여기가 우리가 반도체 생각하는 것들이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거. 3분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2차 전지가 올라가고요. 다시 4분기에 시작되면서 2차 전지가 하락을 할 거고 업황 개선이 확실히 눈에 보이게 되는 반도체 분야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가다가 향후에는 둘 다 같이 달리는 그래서 뭐 전지와 반도체가 같이 달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큰 호황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기대하는 거 나쁘지 않죠. 뭐 안 나오게 되면 뭐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업종별로 우리가 트레이딩 하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내년도에는 상당히 높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 관련된 예를 들면 리포트들도 상당히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반도체는 당연히 업황 개선이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냥 고전을 하겠지만 선빵 때리고 갈 겁니다. 시장 점유율만큼은 잃지 않으면서 유지할 것이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 더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가 바라고 있는 석유화학 분야도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꽤 괜찮은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요량이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원래 거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올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 2차 전지하고 반도체는 서로 크로싱 하시면서 거래를 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분야가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 바로 GPT의 출현이에요. GPT가 출현하면서 서버도 성능이 좋아져야 되고 GPT의 연산 속도도 높아져야 되고 딥러닝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뭡니까? GPU와 결탁해서 돌아가는 같은 예를 들면 하드웨어들이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이 좋아야 된다는 것들이죠. 그런 제품들을 누가 만들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거죠. 뭐 다른 데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됩니까? 안 되죠.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도 자 결국은 이 하이엔드 쪽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당연히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미래에 반영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냐라고 하면 과거보다는 속도가 16배까지 빨라지고 에너지 소모율은 80% 감소한다. 이러면 안 쓰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 이런 얘기 드리면 아마존 이야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4, 5년 전이죠. 그때 많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GPT 출연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업그레이드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에너지 비용 아니겠어요? 그래야 더 마진율을 갖다 가져가고 또 속도가 연산 속도가 빨라야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 활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손익분기점이 도달되는 그 시점이 넘어가고 나면 재투자를 다시 진행하게 되는데 그게 사실 금리나 시그널하고요. 여러 가지가 겹쳐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당연히 서버용부터 해서 고성능 이런 에너지 효율이 좋은 이런 칩들을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시그널들은 지금 나오고 있다. 다만 우리가 미리 선행해서 우리가 지표를 체크하고 나가야 되니까 언제쯤 매수해야 되냐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0일과 60일 이동평균은 그 사이에서만 사시면 무난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악재가 나오는 경우가 혹이 있을 겁니다. 그 점은 좀 무시하고 가야 되는 거다. 그건 항상 주식을 거래하면서 그 정도는 생각을 주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거나 도발을 한다거나 중국에서 헛소리 뻥뻥 해대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악재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나올 때마다 더 담아주는 모습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길게 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늘 짧게 보니까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지금 4월 13일부터 5월 19일 사이에 나오는 외국인의 매수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이 중에서 좀 괜찮은 것들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좋고요. 현대차는 이미 매수하시면 좀 늦은 거죠. 이미 제가 2월 달부터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때 업황이 상당히 좋다. 이제 피크에 다 도달됐어요. 7월 달이 피크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현대로템 탱크 수주량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죠. 그래서 매수할 만한 종목이긴 합니다. 현대로템하고 여기 밑에 있는 한국항공우주. 방산 쪽에서는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이 두 가지만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하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라 에어로스페이스니 뭐 여러 가지 여기 LIG 넥스원 이런 것들 하지만 사실 그 LIG 넥스원 같은 미사일 부분은요 우리가 데이터를 참조할 수가 없어요. 언제 수주가 들어오고 언제 매출 장표가 일어나지 정말로 그건 낮은 구간이라 생각하면 매수해서 그냥 높게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다고 하면 그때 매도 쳐야 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일반인이 우리가 거래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G전자 올라가 봤자 맨날 한계성이 있는 것들이고요. 물론 이게 전기차에 들어가는 우리 쉽게 말하면 구동 모터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기 분야 장점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그 부분 때문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주 지금 업황이 호황 시절로 돌아온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피크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이버 싸니까 많이 사는 거고요. 하이브하고 YG엔터 뒷부분에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이건 기대감이긴 한데요. 물론 2차전지 관련돼서 전기차 관련돼서 많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 효과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올해 과연 저는 개인적으로 좀 퀘스천 마크예요. 그다음에 업사이드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땐 그리 높진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나마 업사이드가 좀 나올 만한 것들은 현대로템과 한국항공우주, 삼성전자 뭐 이 정도 수준이 좋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가 이 탑 10 안에 묶여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한 3개월 정도 후부터는 SK 하이닉스가 매수세 탑 10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아까 차트에서 보신 것처럼 3개월 후행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질적인 반도체 업황의 시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종합회사지만 이것저것 다 하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단일하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반도체 업황을 정확하게 보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죠. 3개월 정도 후행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다음번 요번에 올라갔다 피크 치고 눌림 들어오잖아요. 그럼 매수해 주시는 거 당연히 맞다라는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무리로 좀 그냥 적당한 뉴스가 좀 있어서 하이브나 YG 엔터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이런 것 같아요. 언제까지 예를 들면 이런 예를 들면 활동들이 피크를 찍냐라고 하면 제가 보니까 보통 3분기 말이에요. 해마다 보니까 그쯤 지나고 나면 더 이상의 예를 들면 새로운 이슈는 없습니다. 새로운 예를 들면 그 컨텐츠들의 출연이라든지 뭐 연예인들의 출연 이런 것들이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다음에 북반구에 겨울이 오면서부터는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둔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크 찍는 거는 역시 아마 2분기에서 3분기 넘어가는 과정일 테니까요. 지금 올라가는 거는 뭐 수급이 워낙 좋고 이미 거품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품이 생겼으니까 거품이 줄기다가 그쯤 가서 적당하게 수익 실현할 타임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야기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호재는 없죠. 사이버 트럭 갖고 주가가 높이 올라갈 만한 이유는 별로 없으니까 말입니다. 자, 물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실적엔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는 가격 단가 경쟁을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결국은 과거에는 테슬라는 미래 가치를 보고 성장하는 BR 밸류를 상당히 높게 주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낮게 내려와 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실적이 결과적으로 같이 반영이 되는 것도 이제 동시 수반에서 나타나요. 이제 5년 전, 7년 전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정말로 잘 나오는가 신모델이 나와서 정말로 압도적인, 예를 들면 실적을 갖다가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IRA 수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주가 수준은 유지하겠지만 업사이드로 가기 위해서는 올해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버 트럭이 나오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나 어떻게 증가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플랫폼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좀 멀은 것 같아요. 좀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받쳐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은 좀 시간을 두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테슬라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개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고, 이런 과정을 좀 반복해 가시다가 사이버 트럭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실적치가 나오는 과정부터는 좀 싼 구간에 미리 매수해 두는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큰 미리 길게 보면 주가가 다운사이드로 갈 만한 이유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올해 그렇게 가는 것들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냥 사이드로 다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데이터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미국 기업들에서 리포트 할 만한 시간이 없어요. 저도 늘 리포트는 있는데 그것까지 영상으로 만들어서 리포트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가끔 틈틈이 이렇게 사이드에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틈틈이 공유를 할 테니까요. 뭐 크게 도움이 되시진 않긴 하겠지만 그래도 언급은 해드리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반도체 분야에서도 다른 것들도 우리한테 상당히 좋은 겁니다. 엔비디아 주가하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랑 연동한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착안해 보시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움이 되셨습니까?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분들하고 공유도 많이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들의 투자 자산을 위해서 노력하는 머니 케어맨이었습니다.